안녕하세요. 현직 의사가 알려준 건강검진 꿀팁 공유해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건강검진 효율적으로 받으세요. 검진에서 알아야 할 원칙 1. 제발 비수기에 받으세요. 연말로 갈수록 성수기라고 보면 됩니다. 12월 말일에는 전쟁통이던 센터가 신정쇠고 오면 정막강산입니다. 이때가 검진을 받기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2월 검진을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원하는 날짜 시간 다 맞출 수 있고 대형 검진센터는 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엔 위장, 대장 내시경은 예약이 꽉 차서 못 받고 다른 검사로 대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정말 제발 이때 하지 마세요. 2. 건강검진은 검사지 진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종종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은 뇌 CT를 찍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에는 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진은 단순히 CT를 해석해 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의 두통이 어느 종류인지를 감별하고 어떤 약을 쓸지 결정하는 건 진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한 걸 참고 삼아 진료로 연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팁을 주자면 검진이 끝나고 나서 그날 찍은 영상들을 모두 CD 복사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한 명 세심한 문진과 판독이 다 나온 후에 꼼꼼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 검진센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 것인가? 크게 KMI로 대표되는 공장형 검진센터 한국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 2차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본적인 보급형 검진은 세 군데 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병 없거나 조절 잘 되는 대사증후군 정도가 있는 경우 공장형 검진센터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곳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난 검사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가려면 같은 곳에서 매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병원은 진료 연계성이 좋고 일반 공장형에서 할 수 없는 검사들이 몇 가지 더 가능합니다. 조영제를 쓰는 CT, 운동부와 검사 등등 아주 비싼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용종 절제 같은 경우에 좀 오래 공들여야 하는 시술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공장형에선 하염없이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연계된 종합병원으로 당일 의뢰서를 써서 보냅니다. 대학도 다 그 자리에서 시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공장보다는 덜하다는 것입니다. 또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되니까 좀 더 고령 환자, 가 내시경을 받을 수 있어 70대 이상이면 병원급을 권합니다. 무슨 항목을 고를 것인가? 보통 보급형 제휴 검진 패키지는 30만 원 언저리 가격대는 피검사, 시력, 심전도, 인바디, 청력, 상복부 초음파로 췌장은 보이기 힘듦, 위내시경 정도의 구성입니다. 거기다 뭘 추가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 대장. 지난 검사에 응가가 많이 안 남아 있었고 용종 때여도 양성이었다면 3에서 5년 간격이면 충분합니다. 2. CT. 흡연자는 폐를 찍으세요. 요추 경추는 불편해서 진료 볼 예정이면 찍으세요. 대신 CD 복사 꼭 하세요. 뇌 CT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지만 두통 진료 예정이면 찍으세요. 관상동맥 석회와 CT. 여러분의 심장을 먹여 살리는 세 가닥의 굵은 관상동맥 안에 얼마나 찌꺼기가 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자동 계산된 숫자로 나와서 혈관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비교하기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비만, 흡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에 권합니다. 3. 상복부 외에 초음파 중요한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갑상선, 그냥 무조건 하세요. 경동맥, 목의 맥박이 잡히는 동맥 초음파입니다. 뇌로 올라가는 뿌리가 되는 혈관이고 피부에서 가까운 큰 동맥이라 혈관 상태를 진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별로 결과 차이도 크지 않으니 웬만하면 꼭 선택하길 권합니다. 유방, 35세 이상이면 맘모그래피랑 같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넣으신 분들은 보형물 주위로 구축 왔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꼭 선택하세요. 전립선, 왜 젊으신 분들이 굳이 사서 고생을 할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상 있으면 비뇨의학과 가서 다시 해야 하거든요. 증상이 없다면 예방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궁, 질초음파. 초음파는 대상 장기와 가까운 곳에서 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배로 보는 초음파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면 어차피 진료를 봐야 합니다. 검진센터 말고 다니던 산부인과에 가서 불편하더라도 진료를 받으세요. 요즘은 의료보험도 돼서 비싸지 않습니다. 심장,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고 도무지 할 검사가 없다면 할 수는 있지만 차라리 석회와 CT를 찍으세요.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결과 4. MRI 예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의학적인 관점이지만 이 싸고 편리한 K의료에서 위험성도 없는 검사를 굳이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 뇌 MRI와 MRA 중 고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MRI는 뇌 알맹이를 보는 검사고 MRA는 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을 보는 검사라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만 옵션 값이 비싸서 고민이라면 번갈아 가며 찍는 걸 권합니다. 이번엔 MRI 다음엔 MRA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만 찍어야 된다면 MRA를 먼저 하세요. 이유는 예방이 불가능한 뇌혈관 병변이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무섭다는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데 터지기 전엔 증상이 전혀 없는 뇌동맥류와 동정맥기형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혈관 알맹이 다 괜찮다고 확인됐으면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로 권하는 편입니다. 그 외 1. 약 드시는 약이 서너 알 이상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2가지 이상이 있거나 뇌나 심장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면 처방약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로 아스피린 계열 약이라고 하는데 아스피린 말고도 항열소 환자의 경우 대부분 검진 전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됩니다. 당뇨, 혈압약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혈압약은 검진 날 새벽에 물 한 모금과 같이 먹으세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내시경 불가능합니다. 또 심장 수술을 하셨거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엔 좀 더 센 항응고제를 먹는데 차렐토, 릭시아나, 엘리퀴스, 와파린 같은 약들입니다. 이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끊어도 되는지 끊는다면 며칠 끊어야 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수면 검사하면 제발 운전하지 마세요. 겨울엔 맨발에 슬리퍼가 추우니까 양말 챙기시고 의외로 소변이 안 나와서 난처하니 신호가 오면 순서 상관없이 체뇨통을 받아다가 싸세요. 3. 판정문 나오면 제발 읽어주세요. 안 읽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땡땡과 진료를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냥 그과 진료 보세요. 제발. 4. 생리기간 소변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도 액상세포 검사 브러쉬 머리를 따서 액체 배지에 바로 담그는 삽이 들어가는 검사는 피가 많이 나오는 상태로도 어떻게든 결과는 나옵니다. 대장 내시경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의사가 알려준 건강검진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